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그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에 우리 그 일산 소련맘님께서 벤츠 2450 리스 견적에 궁금증이 있어요라고 하시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뭔가 진행을 좀 하시고 싶으신데 남편분하고 아버님께서 법인을 운영 중이시고 벤츠를 좀 몇 대를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분한테 뭐 일산이시니까 일산 쪽 뭐 매장으로 가셨겠죠. 아니면 뭐 사무실이 또 일산이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가셨었는데 이용하시면서 매번 이제 반납을 할 때마다 또는 뭐 인수를 하시고 뭐 하실 때마다 약간 불편하신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영업사원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영업사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조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또 이제 가져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뭐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의심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파나메라를 타시고 싶으셔서 이용하셨다가 조금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 친구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했나 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느끼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 이런 거예요. 자, 리스 견적에 대한 전체적인 세팅 값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견적기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하시면 견적서만 받지 이 견적서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어떤 값들에 의해서 이 리스료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이사한테 좀 친절하게 안내를 좀 받고 설명을 좀 받으신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시게 되면 이제 김이사와 함께 거래를 시작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고 싶으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을 봐서는 또 제가 어떤 값을 설정해 드려야 정말 좋은 값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건지 이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김인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문의를 주실 때 조금 알고 문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의 주신 벤츠 2450 폼의 익스클루시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천천히 견적을 내면서 이런 값들이 이렇게 변했을 때 리스료가 이렇게 변하고 잔존 가치가 일반 장가이냐 아니면 고장가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값들을 줬을 때 월 리스료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마음대로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견적 조건을 맞춰서 이제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스 견적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과 충분한 협의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조건에 따라서 리스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약에 김이사랑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리스 거래를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업체에 일하고 있는 뭐 리스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상의를 하실 때 아무리 믿음이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캠을 켰어요. 이 손캠을 킨 이유는
제가 견적을 내면서 또 주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캠을 켰어요. 자, 일단 카페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다음 우리 회원님께서 원하신 게 지금 5월 5일자, 지금 오늘 게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훌륭한 아우님들이 또 재고표를 또 쫙 보내줄 건데, 그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추려서 올려놓은 재고표예요. 5월 5일 날 어제 제가 이제 올려드렸었죠. 이거를 카페에다가. 자, 원하시는 모델이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그러면 차량 가격이 원래는 1억 400만 원인데 지금 1억 260만 원. 지금 왜? 개소세가 인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재고는 지금 화이트의 브라운, 화이트의 브라운이 한 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 재고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딜러사들도 막 보면 뭐 얼추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까 그 우리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거에 색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원하시는 색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없어, 다른 딜러사의 어떤 재고표를 봤더니 거기에는 있어.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네, 프로모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고표를 확인하고 재고를 본다라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보겠어요? 맞습니다. 이 프로모션 때문에 보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먼저고 재고가 뒤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재고에 따라서 프로모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없는 뭐 예를 들어 블루 색상을 원했는데 이 블루 색상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곳은 프로모션이 얼마예요? 지금 750만 원 할인이에요. 우리가 뭐 제휴사 리스를 썼을 때.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김사가 먼저 안내를 쭉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하겠어요? 네, 재고를 찾고 프로모션이 좀 더 좋은 데를 찾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다 하고 이제 해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를 새벽에 확인을 했고 빨리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고 나시는 분이 계셔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새벽에 처리해드리라고 좀 늦게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항상 이거를 제가 기준점을 삼으시라고 항상 재고표를 올려드리니까 제가 일단 요거로 이 딜러사의 프로모션 적용된 견적을 일단 보여드리겠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견적 문의를 주시면 김이사가 항상 보내드리는 견적서예요. 이게 이제 여러 딜러사를 저희가 여러 리스사의 견적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리스사가 정말 그 모델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다 일일이 다 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제 리스가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픽스가 딱 되면 결정이 되시면 그때 제가 이제 김이사가 쭉 검색을 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정책상 좋은 쪽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항상 해드리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 지금 요즘 출고 받으시고 뭐 이전에 출고 받으셨고 요즘 출고 받으시고 이러고 계신 분들 보면 견적을 맨 처음에 제가 디폴트하게 이 견적을 가지고 안내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뭐 4,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싼 견적으로 제가 또 다 안내드리고 막 진행해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를 기준점을 삼아서 이거보다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리스트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문의 주신 그 소련맘님께서 문의 주신 거는 일단 법인이세요. 그럼 고객 유형을 법인으로 먼저 선택을 하겠죠. 이 개인은 개인 사업자도 개인이고요. 일반 그냥 개인 고객님들도 개인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인 개인이에요. 공무원분들도 개인이고요. 자, 일반 프리랜서 또는 가정주부도 개인입니다. 자, 무직도 개인이고요. 개인 사업자도 개인이에요.
법인하고 그냥 개인 이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30, 30, 그러니까 보증금 30, 잔가 30 견적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잔가일 때, 그러니까 고잔가, 잔가를 많이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반 잔가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벤츠였고요. 그리고 이거 설명 더 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견적기는 기미사 리스 견적기 벤츠 이벤트 견적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중순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앞으로는 무조건 벤츠는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예 수수료를 넣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랑인에서 서비스해드리고 출고해드리고 막 진행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8만 원만 남기고 모든 걸 다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제가 여기다 수수료를 집어넣고 뭐를 이렇게 장난질을 좀 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견적을 주신 분한테 계약하시게 되고 진행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원래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이제는 이벤트입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모델은 원하시는 모델은 뭐였죠? E클래스였어요. E클래스의 어떤 거였죠? 자, 450 포메 X, 450 포메틱 X 클루시브.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가가 얼마였죠? 네, 1억 260만 원. 자, 옵션 가격은 없죠. 옵션명도 없어요. 픽스된 거니까 이미 수입차들은 거의 뭐 옵션 가격이라든지 옵션명이 거의 픽스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간혹 있지만 그런 모델들은 약간 한정적인 모델이고 거의 이제 옵션 가격과 옵션명은 따로 없습니다. 자, 아까 할인이 얼마나 그랬어요? 네, 제휴 할인일 땐 750만 원. 자, 750만 할인이고 평택항에서 우리 벤츠 딜러사로 가는 탁송료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정도는 벤츠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역시 벤츠죠. BMW나 뭐 다른 모델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탁송료 다 붙잖아요. 근데 벤츠는 안 붙어요. 얼마나 고마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어떤 거를 이제 소련방께서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유롭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리스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 초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차량 100%도 가능하니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김이사가 어떻게 하냐면 취득원가 기준으로 탁 바꿔요. 그러면 여기서 리스 견적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 차량가 방식과 취득원가 방식은 뭐가 다를까요? 자, 차량가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자, 이 모델의 차량 가격이 1억 260만 원이고 할인액이 750만 원이야. 그래서 최종 차량 가격은 9,510만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리스 이용 정보가 움직였을 때 차량가 방식이에요. 취득원가 방식은 뭐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자, 이 안에 있는 리스 이용 정보 안에 있는 취등록세, 공채, 부대비용, 뭐 탁송료가 있으면 탁송료 이 모든 걸 합한 이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취득원가가 나오죠. 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모든 값들이 움직이겠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요. 차량가 방식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차량가만 가지고 모든 리스료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 취득원가 방식으로 선택했을 땐 이 취득원가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 원래는 똑같이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잔존가치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볼게요. 차량가 방식으로 했을 때 잔존가치가 얼마였어요? 잔가율이 31.4%가 맥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취득원가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4.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친구들이 취득원가로 했을 때
취득원가를 했을 때랑 차량가랑 했을 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 없다, 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반납을 했을 때 너무 높은 단가로 가면 안 되니까 이 한 1.6% 정도라도 낮추고, 막 2.6% 정도라도 좀 낮추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취득원가를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차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드는데 우리가 또 다른 정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돈을 차량가 100%를 다 해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득이 너무 적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허들을 주죠? 리스사에서 어떤 리스사는 이 취득원가 방식으로 했을 때 90%를 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리스사는 차량가 방식으로 했을 때 90%를 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에 초기 비용이 잔가율과 보증금, 선납금을 다 합했을 때 그런 거 갖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증금, 잔가 산출 기준을 차량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취득원가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어떤 갭들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몇 개월을 이용하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30 이용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삼는 보통 46개월 견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는 36개월 또는 46개월 했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기준점이 되는 48개월 견적으로 낼게요. 그러면 48개월이에요. 자, 그럼 이때 약정거리도 지금 연간 1년 단위예요. 연간 지금 몇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하고 계신지도 저한테 안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항상 바쁘시다 그랬어요. 항상 바쁘시고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좀 김 이사님이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차량으로 좀 뭔가 이동을 좀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만보다는 3만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자, 또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됐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은 분들이 몰라. 2만, 그럼 36.9, 3만, 그러면 35. 자, 2만일 때 잔가는 더 높아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리스로가 변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30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잔가 30. 그러면 내가 2만으로 했을 때도 30이고 3만으로 했을 때도 30이고, 그죠? 4만으로 했을 때도 30이에요. 자, 근데 이 33.2, 4만으로 했을 때 33.2예요. 그럼 내가 30%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 3만, 2만도 마찬가지로 이 30%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30 조건으로 견적낼 때 이 잔가율을 보고 내가 이왕이면 많이 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편안하게 운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반납할 때 페널티가 어떻게 돼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1km를 오버할 때마다 약 350원에서 리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300원 또는 350원에서 500원 정도가 페널티가 붙어요. 킬로미터당.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스를 이용하는 건데 왜 주행거리에 자꾸 이렇게 막 신경을 써야 되고 막 2만 킬로 넘을까 봐 막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김 이사랑 상의를 하세요. 내가 보통 한 15,000 정도 타는데 앞으로 좀 일이 좀 많아지면 좀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잔가율을 30 뭐 이런 식으로 맞춰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약정거리를 좀 키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4만은 리스사들마다 또 이 정책상 많이 달라요. 그리고 4만 킬로일 때는 막 이 잔가를 막 협의를 봐주세요 막 이러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3만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니까 3만으로 저는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보증금 30% 넣어야죠, 그죠? 보증금 30%를 넣었을 때, 자, 그럼 30% 넣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봐야 돼? 이제 초기 비용을 안 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러면 이 금액도 좀 아셔야지. 자, 1억 260만 원에 750만 원 할인되어 있어서 9,510만 원짜리 차량이 예를 들어서 잔가를 그냥 30으로 맞춰놨을 때 리스료는 기본 리스는 얼마예요?
178만 200원. 자, 여기에 내가 매년 내게 되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할인받고 한꺼번에 얘네들은 낼 거니까 리스사에서는 한꺼번에 계산을 할 거니까 뭐 62,500원 정도 그걸 이제 12개월로 분할을 했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리스료는 이거다 184만 2,700원. 그러면 비싸죠. 그쵸? 비싸죠. 비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금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냥 일반 잔가하고 취득원가로 하고서 그럼 차량가 방식으로 볼까요? 자, 차량가 방식으로 바꿔도 바뀌지가 않잖아. 그죠? 왜?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 잔가율을 주고 있는 거 안에서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준점을 봤더니 이렇게 쭉 했더니 부대 비용은 6만 원. 자, 우리가 이제 적용 금리가 나왔어요. 자, 5.36%. 이게 이제 기준이란 얘기예요. 이 정도 금리가 기준점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자, 보증금 30%. 그래서 30, 30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금리가 몇 프로 나왔어요? 3.64. 그런데 어떤 리스사를 보면요. 30, 30을 내면 2.7, 뭐 2.6, 2.5 나오는 리스사도 있어요. 금리가.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리스료는 바뀌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할부와 다른 거잖아. 그렇죠? 리스는 할부 조건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리스사에서 리스사 당사 명의로 갖고 와서 이거를 지금 그 상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임대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임대를 해줄 때 이 사람들이 원가로 그냥 해줄까? 그건 아니지. 그렇죠? 리스사에서 어느 정도 회사 이익률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 이익률을 낮추고 이 금리를 올리는 회사도 있고요. 그 회사 이익률을 높여놓고 이 적용금리를 낮추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봤을 때 혹은 다른 뭐 우리 유명한 그 포르쉐 카페 있죠? 유명한 카페에서는 막 적용금리가 2%입니다. 뭐 1%대입니다. 저는 뭐 몇 프로대를 받았어요. 대신 회사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 김희사가 주고 있는 견적이 막 어쩔 때는 그래요. 5%대 막 견적 아까처럼 막 5%대 6%대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초기 비용이 전혀 없으면. 그리고 모델마다 회사 이익률이 다 달라요. 브랜드의 지금처럼 뭐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냐에 따라서 뭐 BMW 같은 어떤 시리즈냐에 따라서 이 회사 이익률이 다 다르단 말이야. 같은 그 리스사이면서도 이 브랜드마다 모델들마다 다 회사 이익률을 다 제가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적용금리가 저는 얼마에 샀어요? 그럼 나도 그걸 사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회계성을 가져갈 수 없다고.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적용금리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최종 리스료를 믿어야 된다. 왜? 실제로 우리가 어플로 보고 있는 어플로 뭐 리스 금리 뭐 리스 금리 보는 뭐 그런 어플들 많잖아요. 사실상 해보시면 다 틀려요. 왜 틀려? 회사 이익률이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이 금리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이익률 즉 IRR을 높게 설정해 준 곳은 적용금리를 낮게 해주는 거고 이 회사 이익률 IRR을 높여놓은 그 곳은 이 적용금리가 낮다. 그러면 어떤 게 고객한테 이득이냐? 똑같은 거죠. 이 얘네들이 가져가는 이 리스사가 추구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익성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 값을 비슷하게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쓸데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보들만 습득하셔갖고 이 멍청하게 그냥 이 리스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적용금리에 목숨 건다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으로 지금 눈탱이를 맞고 있는 거다? 회사 이익률로 눈탱이를 맞고 있는 거다.
그거 설명해 주는 데 없었잖아. 지금 이 리스가 지금 리스라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렇죠? 왜?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지들이 이거 리스 견적 만들어 봤어? 이렇게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리스 견적 지금 몇 년 동안 됐어도 이런 거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금리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항상 리스 견적을 뭘 봐야 되는 거다? 이 최종 리스료를 봐야 된다. 프로모션은 뭐다? 재고에 의해서 우리가 출고받을 수 있는 딜러사가 주고 있는 할인 금액이니까 여기서 뭐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씩 움직여야 뭐 큰 의미 있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700주는 돼 있다고 보자고요. 크게 안 움직이잖아.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런 거에 솔직히 우리 좀 이달의 프로모션 품위 있고 품격시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자고. 빨리빨리 출고받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바꾸는 거지. 뭐 이거 갖고 그냥 목매달아. 그렇게 하지 마요. 품이 떨어지게.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이 금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리 더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올리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잔가율하고 보증금하고 90%를 넘을 수 없다. 그게 기준이다. 그럼 얘 얼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0%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리 어떻게 돼? 1.93. 좋은 거잖아. 30, 3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금리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만 보면 어때요? 와, 이 회사 금리 되게 낮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보증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라고. 금리를. 그러니까 이 적용금리에 대해서는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막 여기에 꽂혀갖고 막 금리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건 아주 멍청한 생각이야. 그 후기 쓰시는 분들이 나 뭐 1%대 2%대 금리 가져갔는데요. 이거 기가 막힌데 제가 딱 알아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분은 보증금 60% 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 60% 넣었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는 유저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조건 주면 딱 그 금리가 나오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30, 30 맞췄을 때. 자, 이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78만 900원이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 보증금 효과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여기 빵이었던 이것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뭐가 움직인다? 보증금 효과가 움직인다. 그래서 빵일 때는 이 181만 5,900원이 되는 거고 내가 보증금 30% 넣었더니 이 아까 나왔던 그 이 181만 5,900원에 대한 여기서 기준을 잡고선 30%를 넣었을 때 아까 나왔던 그 180만 원짜리에 5.37%를 하향이 된다. 그래서 97,500원 정도가 할인이 된 거다. 보증금 넣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이 차량을 타시다가 내가 반납을 할 거야. 나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막 이제 앞으로는 발달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충전소들이 인프라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화석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태되고 중고차 값이 어떻게 된다? 똥값 된다. 그러면 지금 일반 단가로 지금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야?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큰 차들은 아무리 화석 내연기관이 아무리 단가가 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S클래스 되고 조금 금액이 높은 차들은 전기차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워풀함에 아니면 어떤 감성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차들은 감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30, 30으로 뭐 60개월 가져가고 48개월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기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가에 대해서 방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시잖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근데 기미사는 중고차를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진 않지만 워낙 중고차 매입을 많이 해드리고 신차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동향을 굉장히 잘 알아요. 거의 선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잘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자 30, 30을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60%를 넣었어요. 60%를 넣었더니 168만 원, 어쨌든 뭐 20만 원 정도 더 보시는 거예요. 금리는 1.93. 뭐 좋은 견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김이사는 뭐 그냥 이거만 봤을 때는 뭐 그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이 차량을 이 클래스 2450을 이 비인기 모델인데 어쨌든 2450이 좋아서 사시게 되면 저는 이런 견적은 비추라는 거죠. 저는 이건 소련맘님께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적상거리 우리가 약정거리도 높고 적상거리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인수해서 판매한다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고장가로 두시고요.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거 확 바뀌잖아. 이게 지금 160, 뭐 우리가 보증금을 60%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3만 원으로 둘게요. 기준점으로. 자, 장가는 45%예요. 그리고 보증금은 아까 90%를 넘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45 주면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90%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가 됐어요? 147만 1,600원. 그죠? 여기서 저는 좀 더 뭐 여유가 있어요 해서 돈 더 못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다. 자, 취득원가 방식으로 가야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42%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몇 프로를 넣을 수 있어요? 48%를 넣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을 넣었더니 어때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프로수를 맞춰서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끔 얘들은 지금 차량가 방식이나 취득원가 방식에서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뭐로? 이 금액으로. 이 취득원가 결국은 뭐냐면 이 금액으로 맞춰서 비슷비슷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야? 장가율이 높아져서 보증금이 낮아지나 보증금이 높아지고 장가율이 낮아지나 큰 폭으로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 높아졌으니까 금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이 리스사가 무엇으로 지금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 궁금하잖아. 자, 2.78. 근데 차량가 방식으로 바꿔서 아까 45 했을 때 3.11.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득을 본다라 그러면 회사의 이익률이 어찌됐든 뭐 금리가 어찌됐든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게 더 이득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 기분이니까 어떤 게 더 이득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분이니까 2.78 좀 조금 1, 2만 원 더 싸졌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더 좋은 거지. 이런 견적 받으셔야지. 이런 견적.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소련마님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일반 장가의 상품보다는 고장가에 3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상거리가 길지 않아, 그러니까 연간 키로수가 많지 않으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4에 46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되면 100%가 되는 건가? 아니 90% 맞죠? 네네. 맞네요. 50, 90. 자, 그러면 소련맘님 저는 만약에 2만 킬로라 그러면 이렇게 44에 46 여유가 되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3만 킬로라 그러면 전자에 보셨던 그 견적으로 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저한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 견적보다 조금이라도 뭐 단돈 4,000원, 5,000원, 뭐 10,000원이라도 혹시라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정책상 또 제가 김이사가 항상 안내드리는 리스사랑 정책도 좀 비슷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페널티도 낮고 뭐 항상 기분 좋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리스사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또 그런 데로 또 안내를 해드려서 진행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김이사가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는다. 왜? 아니 지금 할인은 할인대로 다 넣어드렸고 그럼 이제 담당자랑 저랑 남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벤트라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마우스 오늘 왜 이러니? 충전이 좀 빠졌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 4.01 이렇게 금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김이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깐만 이거 이 마우스가 안 되니까 불편하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하필이면 또 이거 설명할 때도 마우스가 안 되냐? 된다. 자, 여기서 저는 200만 원만 넣은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202만 6,830원. 그죠? 그러면 1.98. 아유, 됐네. 자, 그러면 1.98 넣어야 돼. 왜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 정도는 제가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항상 우리 카페에서 보고 있는 뭐 영상도 올라가고 뭐 사진 이미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김이사가 열심히 우리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프리미엄 서비스 해주는 금액이 이거예요. 지금 저 한 8만 원 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만큼은 제가 수수료 넣고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이런 거는 뭐 의미 없죠. 여기서 내가 넣는 것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빵 넣으면 이거 142만 4천 원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수수료를 넣어야 되니까 딱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정해 주세요. 자, 이거 소련맘님 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 이미 회원님들 다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빵 견적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서비스 해드려야 되고 제가 남는 게 없으니까 8만 원만 남기 위해서 제가 요만큼은 수수료 넣겠습니다. 다들 허허허 웃으시면서 다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서로 그래 당연히 김일사 고생해 주는데 8만 원 남아야지. 그거 인정해 주시고 기분 좋게 쿨하게 그냥 네 진행해 주세요. 다들 계약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 전시장에 있는 차들처럼 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 그리고 다시 오늘은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자 소련맘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8개월에 44에 보증금은 46 잠깐 44 요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30, 30 맞추고 이런 견적보다 지금 어때요? 초기 비용도 덜 쓰게 되고 우리가 최종 리스료는 저렴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견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오케이 되시면 원하시는 색상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간 중에 뭐였어요? 네, 리스 기간 그다음에 약정 거리 우리가 적상 거리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자 요런 부분 조금 지금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드릴게요. 잘 해서 이제 카톡 주시고 하면은 제가 또 잘 안내드리고 할게요. 자 오늘은 리스 견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장가였을 때 우리가 장가율과 보증금률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리스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고장가일 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되고 움직이는지 자 고장가일 때 빵 아까 안 보셨죠? 자 맨 마지막으로 빵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 일반 장가였을 때 여기 60% 집어넣은 거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초기 비용 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때요? 네, 고장가에 초기 비용 안 쓰시면 일반 장가에 보증금 60% 넣은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견적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오늘은 화도 안 내고 친절하게 잘 설명드렸죠. 자, 저도 기분 좋네요. 화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이 적용금리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달고 막 이러는 거 아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 이익률을 낮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회사 이익률도 낮고 금리도 낮아지니 이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견적도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쪽지나 뭐 카톡으로 틱틱 던져갖고 견적 주세요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모델, 내가 원하는 브랜드에 내가 원하는 모델이 어떻게 지금 견적이 움직이는지 김이사한테 상담을 잘 받으셔갖고 뭐 이 정도면 얼추 좋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조건으로 하셔야 초기 비용 부담도 없고 좋은 조건으로 견적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 견적에 대해서는 뭐 이게 총평은 아니에요. 또 뭐 여러 모델들이 있으니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뭐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를 뭐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말로 안내드리고 이렇게 결정되는 견적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자를 수가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